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명상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될 혜타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번째 마지막 강의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시원섭섭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원하실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이제 명상 지도사라는 아주 막중한 그런 임무를 받고 또 새로운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대에 부푸시는 분도 많고 조금 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함께 잘 해보자고요. 화이팅! 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라면 그리고 자기가 그 직종에서 전문적인 그 활동을 계속할 사람이라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끝냈을 때 그 자기 프로그램을 뭐 길든 짧든 하나씩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그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는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땐 저거 나도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시더라도 스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모르신 분이 있었으면 난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프로그램 짤 때 기본 과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본 주제를 정할지, 같은 명상이라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 큰 타이틀이죠. 큰 타이틀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과정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합니다. 메모지를 옆에 놓고 저는 아직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데 메모하기보다는 이런 노트에다 메모하는 걸 제가 더 유용하게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세부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결정을 합니다. 요때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때 필요한 재료는 뭐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간식이나 그 다음에 도우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아주 세세한 과정까지 여기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과정을 거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주제 정하기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몇 살이냐, 그리고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교육 내용이 결정될 거고 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올까? 그 아이들은 명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올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지? 새롭다. 기대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힘들어. 지루해. 어려울 텐데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재미,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 그리고 굉장히 바쁜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지 부모님이 보내십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는 활동,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을 바꿔주자. 그래서 재미를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그게 이제 제 이번 여름 명상 캠프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미, 쉬워야 돼요. 재밌으려면.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놀기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가서 시간만 낭비했어. 낭비라는 것이 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히 갔어. 이 말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학생들한테는 뭔가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해보니까 좋더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세부 계획을 짤 때, 제 노트에 있는 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보여드리긴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과 참고사항. 그러면 이제 모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거예요. 나누기, 집단 나누기, 또는 짝 맞춰주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장점 찾아주기. 아마 이거는 항상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좀 고민한 부분이에요. 뒤에 가서 또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 중에 요가를 하신 분이 계셔서 아이들에게 그 집중력과 몸을 간단히 풀 수 있는 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상 실습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명상했고, 여러분들 아마 젠가 아실 거예요. 나무 블럭.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를 이용한 집중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바로 공양을 했고, 이 밑에 뭐가 있는데 이제 만다라를 그리게 하고 거기에 자기 서원 나누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반, 7시까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절에 와갖고 새벽같이 일어나려면 되게 힘들으시죠? 스님들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10년 걸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10년 동안 애써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절에 오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아침 예불 안 시켜요. 그리고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7시에, 근데 아이들은 7시도 사실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7시에 일어나자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은 올려야 되죠. 그래서 108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하고, 물놀이, 여름이니까 물놀이하고, 이 간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먹여야 돼요. 그런데 잘 먹이는 게 내가 잘 먹는 걸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들이 잘 먹는 걸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좋아할 걸 내가 줘야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조금 돈이 들어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만큼은 언제든지 돌아오니까. 돈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서로 알아가는 시간에서는 풍선을 이용하는 게 서로 신체 접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두 팀을 나누어서 이게 많이 늘어나는 바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바지도 이쪽이 더 잘 늘어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게임을 통해서 이 바지 선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걸로. 이기는 거에는 오히려 그냥 이기면 재미없죠. 꼭 상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애들은.
그래서 상은 뭐를 줬냐면 청소하기, 청소 안 하기와 청소하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가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얘가 이겼죠. 네. 자,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네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팀 이름 정하기하고 아까 제가 장점 찾아 공개하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팀 이름 정하기는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면 아주 잘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저는 어떻게 장점 찾기를 했냐면 아이들에게 두 팀을 나눈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한 팀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을 지정을 합니다. 오늘은 연희하고 명식이가 집중이야. 그 아이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팀원들에게 연희와 명식이의 장점을 이 프로그램 시간 안에 1시간 동안 찾아보기. 그래서 끝나고 나면 준비된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이렇게 자기 팀에 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팀원이 5명이면 1명을 연희를 뺐어. 그럼 나머지 4명은 연희에 대한 장점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들이 개인이 다 찾아서 적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팀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만약에 5명이 한 팀이면 이 5명에 대한 그 장점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렇게 바득바득. 이거는 이제 두 번째까지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명에 대한 그런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공개한 거죠. 그리고 장점을 찾아서 공개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소감 나누기 하면서 자기가 자기 포스트잇을 모아서 대중 앞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읽어주는 거죠. 자기가 미처 알고 있었던 나의 좋은 점도 있지만 미처 내가 몰랐던 좋은 점을 다른 친구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온전히 받아들이기.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장점 찾아 공개하기를 실험을 제가 실시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잘했어요. 아주 저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집중표 이용한 명상. 이건 저희 이제 법당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 요 앞에 요 마룻바닥에 있는 거 요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집중표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나무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에. 근데 나무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계에 있는 정신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이 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의 가장 크고 따뜻한 그런 기운을 모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나의 창조성, 나의 개방성, 나의 온화함 이런 것들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집중표를 이제 그 나무대학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해거 스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전 듣기 명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머리에 올리게 하고 제가 이제 경전을 적어서 이 앞에다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한 귀절, 그 다음엔 3귀절, 그 다음엔 6귀절 이렇게 차례대로 그걸 집중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 함께 독송하기. 그리고 만다라 그리기. 이거는 밤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다라는 우주의 가장 본질이고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이 만다라를 이렇게 팀을 나눠서 그렸어요. 그리고 다시 조각으로 붙여서 그림을 맞추기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그린 만다라에 이렇게 불을 밝혔어요. 촛불. 촛불을 밝히고 서원 나누기.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 나누기. 서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원은 제가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남이 나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소원은. 그게 부처님일지라도.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건 소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제가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불법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사홍서원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각자 아이들의 서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다라라는 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팀을 나누어서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우주를 만든 거죠. 그럼 자기가 그린 우주 앞에 자기의 서원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소원보다는 더 큰 위대한, 더 우주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한 번씩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108배를 할 때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한 108배라는 그 컴퓨터 사용하시면 거기에 그 다 있어요. 앱이. 그럼 거기에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걸 다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건 5번째 절을 올립니다 하면서 절하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6번째 절을 올립니다 하면서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108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힘들지 않게 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저희 절 근처에 저수지가 있어서 마침 저수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그 안에서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그 다른 활동을 통해서 명상 활동을 접하는 것이 일상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친구야 나를 부탁해. 그래서 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형아예요. 이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3명,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4명,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 그래서 총 12명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대학생들이었어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이 학생도 대학생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고등학생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어른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높은 형이나 누나 말은 잘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무섭거든 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또 마침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애들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더 명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일정 구간을 손을 잡고 안내하는 거예요. 밑에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대로 아니면 편안한 대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이렇게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자,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네끼리 막 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애들은 즐거우니까. 그리고
물놀이 당연히 빠지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 법당에 들어와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했던 활동인데 그림자로 나와 만나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그 PT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을 켜면 이렇게 그림자만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했냐면 그림자라는 것은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은 보지만 내 그림자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내게 하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기 그림을 하나하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그림자가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질문을 3가지를 했습니다. 저 그림자가 너에게 말을 한다면 너는 그 그림자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니? 거꾸로 너는 그 그림자에게 뭘 말하고 싶니?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저 그림자와 나에게 서로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니? 이렇게 내가 그림자가 돼보고 그림자가 내가 돼보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또는 어떤 걸 바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이제 그 사진 치료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서 배워서 한번 제가 좀 더 다르게 해본 건데 어렵지 않고 학생들한테 좀 더 색다르게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전체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전체 사진을 다른 분이 찍어서 저에게 아직 그때 못 보내셨어요. 아직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이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여기에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재미있었고 새로웠어요. 그리고 제일 듣고 싶었던 말, 스님 또 올게요. 언제 해요? 또 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지루하고 힘들고 오기 싫어요. 이거를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는 성공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새로웠어요. 애들이 또 온대요. 이러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뿌듯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이들의 표정에서 지루함을 볼 수가 있나요? 없죠. 이 아이들의 표정에서 힘들었다는 표정이 있나요? 없죠. 자, 이 아이들의 표정 그대로 저는 내 마음속에 사진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든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상대방은 정말 그걸 큰 선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이 방법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저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서로 도와서 좀 더 좋은 행복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 말씀하셨겠죠? 바로 지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중요한지.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당신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이 없다면 저도 없고 또 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저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여러분은 그 행복의 천배 만배의 행복과 기쁨과 고요함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10번의 강의를 끝마치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중요한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